안녕하세요. 아르테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인위성, 허위성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어,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. 신체적이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증상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거를 허위성 장애, 인위성 장애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사람들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. 청소년 후기나 아니면 성인기 초기에 좀 많이 발병하는 부분이 있고요. 남자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. 그리고 깨병하고 좀 다르게 2차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구별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어, 만약에 허위성 장애인 사람들은 의학적 용어를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어요. 전문가만큼 많이 알고 있어서 과거 병력을 좀 많이 거짓말을 좀 해서 뭐 내가 좀 지금 힘들다라는 거를 좀 많이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입원을 좀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같은 동네 한 동네에서 계속 입원을 하면은 의사가 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좀 자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느냐, 보통 예를 좀 들면 뭐 구토나 아니면 복통 그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약을 좀 처방해 주면은 그 처방된 약대로 그대로 복용하는 게 아니라 처방된 약을 좀 과도하게 좀 복용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좀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좀 경험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러면 왜 허위성 장애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. 부모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구제가 있었던가 아니면 어린 시절에 학대나 방임을 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좀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. 이런 사람들 진단은 좀 어떻게 내리는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본인 스스로한테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 에 있어서 증상을 좀 허위로 조장하는 부분이 있고요. 신체적인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자기 몸을 좀 상처를 내서 질병을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보상이 없어도 허위로 좀 조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통해서 이 사람이 허위성 장애인지 그런 부분을 좀 판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이것도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어떤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의학적인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좀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신체화 장애나 아니면 물질 관련 장애하고 어, 좀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동반으로 해서 좀 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동반해서 오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우울이나 불안장애가 좀 많이 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좀 같이 동반해서 올 수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구별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. 이 동반으로 올 수 있는 물질 관련 장애나 아니면은 어떤 인격 장애나 아니면 충동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섭식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좀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허위성 장애가 저희 아르테 심리상담센터 같은 상담소에 오게 되면 어떻게 좀 상담을 진행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. 우선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해나 자살하지 않게끔 어떤 방치가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조치를 좀 취한 후에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높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좀 하면서 당신이 그만큼 힘들었군요라는 거를 좀 격려하면서 좀 상담을 좀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허위성 장애
진단을 받았는데 아이가 좀 어리다고 한다면 이제 부모 상담을 좀 통해서 아이를 좀 어떻게 케어하면 좀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우리 아이가 허위성 장애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집에서 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아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환경이 좀 안전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.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이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그런 증상들을 좀 더 심하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진행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허위성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우선은 허위성 장애는 이제 인위성 장애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신체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증상을 의도적으로 좀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. 꾀병하고 좀 다르게 2차 이득이 없다라는 거 우선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하고 어떤 관계하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서 관계를 좀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의학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어떤 자기 병을 좀 과도하게 조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허위성 장애라고 한다면 우선 아이에 대해서 우선 이해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좀 좋을지, 그리고 아이가 좀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